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인풋박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박스가 뭐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위에 보게 되면 메뉴 아래에 스테이터스 라인이라고 하는 메뉴? 네, 하여튼 부분이 있고요. 스테이터스 라인의 부분을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인풋박스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요 앞에 있는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숨겨져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숨겨져 있으면 한번 클릭을 해서 나타나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기 있는 부분도 다 이렇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 창이 그 해상도에 의해서 넘어갔을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인풋박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풋박스에는 4종류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클릭을 해보게 되면요. Absolute Transform, Relative Transform, Rename, Select by Name이라고 해서 이제 4가지의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에 있는 건 Absolute Transform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Absolute라고 하는 거는 절대라는 의미가 되죠. Transform이라고 하는 건 위치라는 의미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고요. Absolute Transform에 X, Y, Z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만약에 X, Y, 0, Z, 0을 하게 되면 절대값 X, Y, Z 000은 원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 클릭하게 되면 모든 오브젝트가 원점에 가게끔 되게 됩니다. 뭐 X축이나 Y축이나 Z축 한 축만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X축으로 0을 쓰고 엔터 키를 치게 되면 X축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치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Z축 0 하게 되면 이렇게 Z축으로 Y축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XYZ 000만 되는 건 아니고요. 특정 값을 입력하게 되면 그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게 Absolute Transform 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Relative Transfor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Relative Transform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상대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들이 전체적으로 X축으로 한 5만큼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X에다가 5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오브젝트의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5라는 값을 갖게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만약에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럼 로테이트로 돌려주고요. X 선택을 하고 X축으로 30도만큼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 30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한 오브젝트의 회전값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앱솔루트에 보게 되면 회전값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오브젝트가 원점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회전에 0점으로 가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 모든 오브젝트가 회전값이 0이 되게 되고요. 역시나 스케일 여기 스케일 값 선택을 하고 하게 되면 릴레이티브 선택을 하고 만약에 Z축으로 이만큼 스케일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툴박스에서 로테이트, 스케일, 트랜스폼 이 세 가지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위치값만 아니라 회전값, 스케일값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Relative Absolute Transform 이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밑에 보게 되면 Rename 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elect by Type, Select by Name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ename이면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ABC라는 이름으로 다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드래그를 다 쫙 한 다음에 여기 rename이라고 바꾸고 여기 ABC라고 하고 엔터 키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왼쪽에 아웃라인을 보게 되면 ABC에서부터 ABC 1, 3, 5, 2, 4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게 ABC라고 바뀌어 있고요. 동일한 이름이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넘버링으로 서로 차별화를 두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한 개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름을 뭐 5번, 6번이 되겠죠. 6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오브젝트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만 바꿔주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혹시라도 이거랑 비슷한 기능이 또 있는데요. 에디트해 보게 되면 여기 에디트해 보게 되면 모디파이 해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replace object replace object 아니고 search and replace nam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특정 오브젝트 이름을 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C라는 이름을 이렇게 ABC라는 이름을 이렇게 이름으로 DFF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게 되면 어플라이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ABC라고 포함되어 있는 그걸 찾아서 DFF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earch, replace라고 하는 부분도 있게 돼요. 비슷한 기능이 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lect by name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DFF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DFF를 써주면 됩니다. DFF. 엔터 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뜨면서 안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름의 오브젝트는 없다라고. 예를 들어서 DFF가 있고 밑에 이제 숫자라고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DFF1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DFF라는 이름의 뒷자리 숫자는 다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DFF 곱하기를 하게 되면 DFF라는 이름이 앞에 있고 뒤에 어떤 거든 있으면 다 선택을 해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인풋 박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요. 잘 사용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